12월 29일 수요일, 지금은 밤 1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신문에 임배근이라는 사람이 특별기고문이다 이렇게 해서 칼럼을 내놨습니다. 경북신문에서는 이분의 칼럼을 수시로 자주 실어주는 편입니다. 뭐 그건 언론사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분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두 차례 문자 메시지로 인사말을 남겼어요. 뭐 비단 저의 번호뿐 아니라 다수의 전화번호를 획득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도 참 궁금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답을 보냈어요. 나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라고 보냈더니만 답장이 왔습니다. 히읗 웃는 거죠. 흐흐. 나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지금까지 해온 발언은 충분히 공산주의적이다. 그리고 진보라는 말을 유린하지 마라. 나는 수구 보수도 싫지만 공산주의는 극혐이다. 이렇게 이제 보내니까 그 밑에 다시 또 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생각으로는 저 같은 사람 답글 남기는 사람은 이건 대화가 안 된다. 답 없다. 이렇게 아마 여겼을 겁니다. 어떤 수구 꼰대가 또 이렇게 답을 남기는구나. 역시 경주는 안 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은데 어제 경북신문에 이분이 기고문을 냈는데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경주 개혁적 DNA는 없었나? 경주는 보수적 색채가 두드러진 도시로 알려져 있다. 사실은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경북의 한 도시로서 도시적인 대구보다 더 보수성이 강한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수적 기류가 흐르게 된 것은 1961년 군사 쿠데타로 민선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임명직 관료제가 30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형성된 것 같다. 그 후에도 1991년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되어 민선시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부터 민선시장이 선출되면서도 여전히 퇴직 관료, 군인, 경찰 출신들이 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보수적 도시 이미지가 굳어져 근 60년간 보수의 땅이 된 셈이다. 그 근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찾으며 보문 관광단지를 개발하면서 강한 인상을 경주에 남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경주인의 피해는 개혁적 진보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배 권력에 대항해 인간 존중의 민중의식을 가지고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우와 해월 최시영이 경주에서 태어나 서학의 반론을 제기하며 민중운동을 벌리면서 경주에는 개혁적 DNA가 흘렀다. 1910년대 최대 독립군 단체였던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울산에서 태어났지만 외동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경주 녹동 고향집으로 가다 체포되어 대구 형무소에 순국하여 경주 내남묘소에 잠들고 있는 독립투사 박상진 의사도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가 존경하는 인물이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문으로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는 정신하에 경주 최부자 최현식과 최준 가문도 일제하 조선 총독부의 집중적인 감시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으며 모든 재산을 영남대에 희사하여
민중을 위한 교육 사업을 펼친 것도 익히 아는 사실이다. 지난 60년간 보수적 관료 정치인이 경주를 지배하였지만 그 사이에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무소속이나 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적도 있다. 몇 번의 낙선 끝에 신봉섭 의원은 신민당 후보로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막강한 민주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적이 있어 경주는 야성이 매우 강했던 도시다. 1972년 10월 유신 전야의 그 해를 상상하면 엄청난 저항적 기질을 보여준 도시가 경주였던 셈이다. 그리고 1981년 교수 출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순규 의원도 경주인들이 배출한 정치인으로 경주는 야성적 기질을 가졌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뭐 쭉 몇 가지 예를 들고요. 그 촉매제는 박정희, 박태준, 전두환의 공과를 실용적 차원에서 재평가한 안동태생의 경주이시 이재명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의 변화는 비주류의 주류 교체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계기로 주류 내부의 변화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경주가 다시 한번 그 데자뷰를 보여줄지 모른다. 그 욕구가 바닥에 잠재되어 있음을 직접 느낀다. 세상이 민주화된 현재 시점에서 반정부를 외치는 것은 제대로 된 야성의 발현이 아니다. 암울한 독재가 우리를 압도할 때 발현되는 야성만이 올바른 야성이다. 지금은 60년 캐묵은 무사안일의 공고한 카르텔 틀을 깨는 것이 제대로 된 야성의 분출이다. 정파적 정치인이 내세우는 구호적 자유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진정한 사고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럴 때 변화가 시작되고 창의가 나오고 그것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된다. 기성 질서에 대한 저항과 개혁의 경주 선비 정신이 한번 나올 전기를 맡고 있다. 이분은 동국대학교 교수이자 상경대학장을 지낸 분입니다. 예, 뭐 문장의 질이 좋다 나쁘다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짜내서 만든 문장인데요. 먼저 이 기고문을 잠깐 제가 들여다보자면 우선 이렇게 용어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또는 좌익을 이분들은 이제 진보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용어를 이제 보수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진보와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보는 제가 누누이 기회 될 때마다 말을 하자면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용어입니다.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용어입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매웠다, 맛있었다, 싱거웠다, 맛없다 이렇게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 용어입니다. 나 시골 사부는 미남이에요 라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내세우면 웃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진보입니다 라고 내는 게 아니라 방법에 의한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과정도 포함됩니다. 결과를 보고 표현하는 가치 판단의 용어가 진보라고 하는 용어고요. 그 반대의 용어는 굳이 들자면 퇴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단어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분은 이 책에 이게 이제 조국 씨의 책입니다.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문장이 좌익 진영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속전속행으로 빨리빨리 나라의 근간 체질을 바꿔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개혁 진보 또는 혁신 진보라고 하고, 보수는 수구 보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수라고 하는 것은 켜켜이 사여져 온 인류의 문명을 오롯이 인정을 하고 일신 우일신 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어떤 나라가 갖고 있는 고유한 체제 또는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풍속,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를 해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수라고 원래는 일컫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와는 용어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이러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예 용어를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이분들은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경주는 보수가 맞습니다. 왜? 제가 늘 말하듯이 경주는 경상도 속의 전라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여기는 독특한 곳이고요. 변화와 발전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무슨 아울렛이 들어온다. 반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은 대동소이하고, 또 특히나 님비 핀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인류 어디라도 다 그런 이 인식들이 있습니다만은 경주에 특히 그런 게 셉니다. 뭐 대형마트 들어온다? 반대. 경주 경찰서 옮겨간다? 반대. 왜?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도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보다는 당장에 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식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이사 와가지고 정착하기가 요즘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지역의 하나다. 텃세가 심하다. 식당에 가려고 하면 자 학교 어디 나왔는데 무슨 학교 몇 회인데 그것 따지고, 좀 맛이 없어도 야 우리 모임에 그 형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팔아주자, 뭐 이러한 굉장히 수구 보수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용어의 뜻과는 다릅니다만 개혁적 진보 성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민중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식. 그리고 동학 이야기도 합니다. 원래 좌익들은 조선 왕조 체제를 무너뜨려 버렸던 일본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적개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학은 또 동학대로 예찬을 해요. 동학은 조선 왕조를 거부했던 집단입니다. 그리고 동학이 실패하고 난 뒤에는 한일 합방을 청원하는 일진회의 멤버들이 됩니다. 또 진보회라고 하는 멤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동학 폭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진사댁에서는 동학 폭도들을 소탕하러 다녔던 것이 바로 안중근이기도 합니다. 안중근 가문에는 직접 확보하고 있는 포수들이 있었습니다. 총 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포수라고 했죠. 산에서 주로 활동하면 이제 산포수입니다. 죽은 포수의 반대말이 아니라 산중에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분은 이 갈래를 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최부잣집에서 영남대를 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금 좌익 진영에서 영남대를 가장 공격합니다. 가장 공격해요. 야성이 매우 강했던 도시다라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 성향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민주화되었다. 예, 민주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민주 시대인지에 대한 해석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 반정부를 외치는 것은 제대로 된 야성의 발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순응해라. 영업시간 9시까지 제한하든 뭘 하든 민주화 세상이니까, 민주화 정부니까
순응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비정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 즉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민중의식을 예찬하고 마무리는 선비정신을 예찬을 합니다. 문장이 완전히 갈짓자로 철사가 엉키듯이 막 엉클어져 가지고 하나 떼면서 이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민중의 야성을 말하면서 선비정신을 말하고 조선을 옹호하면서 또 동학을 예찬합니다. 민주화된 세상이니까 순응하라라고도 말하고요. 그때는 야성의 발휘가 필요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조선 선비로 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이분이 어제자에 이런 어쨌든 칼럼을 냈던 것은 지난 주말을 거쳐오면서 저 같은 사람이 메시지 답장을 그렇게 보냈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인식과 더해져서 아마 그게 촉발되었을 거라고 감히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진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이 쓰는데요. 마침 같은 날짜 경향신문에 손호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교수입니다. 서강대학교 교수. 이 사람도 마찬가지 용어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의 칼럼을 찾으려고 하다가 어디 끼워놨는데 못 찾았는데요. 대구는 원래 진보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이 되면 한번 캡처해가지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구 10월 폭동을 봐라. 이분들은 이제 대구 10월 항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구 10월 폭동을 봐라. 대구는 진보의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인데 결코 공산주의를 말하지 않거든요. 같은 날짜 역시 경향신문에 김근태에 관련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근태 씨는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노무현 후기에 이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을 오렌지 보수정당이라고 여기거든요. 이 오렌지 보수정당보다 더 보수적인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뭐 제주 해군 기지도 그런 거고요. 해외 파병도 그렇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인가요? 그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오갔어요. 그때 이제 이 아주 수구 그 민주를 내세우는 이분들이 말하는 민주,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는 아니고요. 그 측근들에 의해서 저지가 막 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람은 밖에 나가면 다 다양하게 다 다르게 생겼는데 의료 서비스도 다양화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건 지금 오렌지 정당의 정치인들도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아주 보수적인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좌익 정치인들은 노무현 후기 때의 노무현 정부 반의 반만이라도 한다면 제가 표를 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 동국대학교는요, 되게 재밌는 학교예요. 임백은이라고 하는 분 또 나왔습니다만은,
동국대학교는 4.19 기념 등반 대회를 하면서 6.25라든지 대한민국을 정말 그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만든 근간이 되는 교육에는 똑같이 그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좀 소개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인사차 갔다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나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때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더랬어요. 반대 진영에서는 피케티가 이제 막 또 이슈를 꺼내고 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책 한 권을 들고 선물 드리자 싶어가지고 위대한 탈출이라고 하는 책을 드리니까 앵거스 디턴이 누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거든요.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을 모르면 북한 학자가 김일성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가 단면도 경험을 했고요.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뭐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고 존폐 위기에 몰렸죠. 그러니까 느닷없이 뭐 어떤 도시로 떠난다라고 하는 그런 안건이 나왔나 봐요. 학교 이사회에서. 그건 뭐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과 경주 관청에서 동국대학교 달래기에 막 나서고 말이죠.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는 놀랍게도 지자체장인 시장과 무슨 교섭을 한답시고 만나러 가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자, 우리 학교가 이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때문에 너희 도시가 덩달아 발전하는 거다. 우리의 낙수 효과를 누리는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될 텐데, 시장과 만나가지고 교섭을 하고 우리 학교 잘 되도록 인프라 좀 더 신경 써달라는 그런 교섭하러 가는 걸 보면서 저 학교는 정말 끝났다. 뭐 당분간 어떻게 꾸역꾸역 굴러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신 상태만큼은 끝나버렸다. 이런 제가 판단을 내렸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학교 그런 학교입니다. 대체로 대한민국의 강단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건 뭐 보편화 됐습니다만은, 특히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도 대체로 빨갛습니다. 빨갛고, 우리 조국 씨가 이 책을 만든 조국 씨가 울산대학교와 경주 동국대 캠퍼스에 잠깐 머물렀다가 퀀텀 점프를 하면서 수직 상승하면서 서울대학교로 갑자기 벼랑간 날아가 버렸던, 신분 상승을 했던, 하기 전에 머물렀던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학교예요. 자, 그런데 좌파냐 우파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프랑스 혁명 이후 갈리는 자리 배정,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내력을 압니다만은, 최근에 조선일보 오늘자에 5년간의 진보 우위 무너지고 중도 우위로 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념 투표보다는 이익 투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0대 50대는 좌파 성향이 두드러지게 그래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별은 해봄직하죠.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애송이들이 있죠.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이념적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날씨가 어떻구나. 어떤 옷을 선택하자. 오늘 먹을 음식, 먹거리는 무엇을 고르자. 영양은 어떤 것이다. 지구 환경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안보는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적인 안보 지형에서 대한민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안보는 어떻게 우리가 감각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모든 것이 우리가 이념적인 순간순간의 판단과 큰 판단들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탈이념해야 된다.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 번쯤은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신문 논설팀에서 과거에 주간 정보지를 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간 정보지입니다. 여기 2017년 1월 5일 발행한 보수 진보 감별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 한쪽 면을 좀 비워놓은 게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프들을 한번 띄워볼까 해서 비워놨습니다. 한국의 보수 진보 구분법. 저는 뭐 진보라고 하는 단어 쓰지 않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세계관에 있어서 진보는 나빠지고 있다. 계속해서 세상은 안 좋아져. 보수는 나아지고 있다.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요, 진보는 사회적 조건이 결정한다. 사회적인 조건이 결정한다. 보수는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 국가관에 있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는 국민의 삶을 보장해야 된다. 작은 정부는 개인의 삶에 간섭 말아야 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직접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집단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런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다. 조용하게 투표소에서 결정한다. 북한과 통일관에 대해서는요, 진보 진영에서는 평화 통일, 체제 공존. 이거는 체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박명림이라고 하는 사람도 서로 체제를 동결하자라고 하면서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스탠스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속내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만,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 통일을 해야 된다. 1국가 2체제 이딴 건 없다.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 사기 전략이다. 하나는 끝나야 된다. 태극기는 한 가지다.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좌익 진영에서는 이런 말 들으면은 극우다. 예. 망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죠. 북한 핵과 안보에 대해서는 진보는 대화와 타협, 사드는 반대한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선비핵화다. 뭐 입구론 이런 거 안 된다. 어쨌든 트고 나가다가 나중에 비핵화하지 않겠느냐. 안 된다. 처음부터 무조건 비핵화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사드는 찬성한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외교에 있어서는 중국을 중시하고 미국을 중시하는 걸로 갈리고요. 경제관에 있어서는 경제 민주화를 강화하자. 규제를 강화하자. 또 이쪽에서는 규제 혁파해야 된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자. 경쟁과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공영화, 공공 선호한다. 그 다음 보수 진영에서는 찬성한다. 개방해야 된다. 민영화를 선호한다. 세금에 있어서는 높은 세율인데 부자 정세다. 부자한테 뜯어내자. 나는 못 낸다. 그 다음 보수 진영에서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 플랫텍스로 가야 된다. 공평세율로 가야 된다. 복지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복지, 보수 진영에서는 선별적인 복지, 노동개혁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고용을 유연화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해야 된다. 동성결혼에 있어서는 허용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집회 자유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타인의 자유 침해가 없어야 된다.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까지는 안 된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보수 진영의 지향성입니다.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일제 때문에, 일본 때문에 망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일본 없어도
망할 나라였다. 여기에 제가 잠깐 첨언하자면 일제시대 없었더라면 뭐 어떻게 할 뻔했나. 그거 공격한다고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토착외구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때 당시에 식민지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조선이기 때문에 차라리 러시아 식민지가 됐더라면, 그래서 지금 해방되고 독립이 되었다면 더 이상 이 반일팔인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금 체제 나라에 대해서는 실패한 나라다, 잘못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게 좌익 진영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성공한 나라다, 이만하면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상하 좌우로 네 가지 지형으로 진보, 보수, 이념, 지형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에 놓여 있을까요? 오른쪽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왼쪽인데, 왼쪽에 상단이냐 왼쪽에 하단이냐 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에서 2018년 2월 26일 나왔던 건데, 국민 이념 성향,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가 있는데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라고 하는 단어 쓰임새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얼핏 듣기에는 진보라고 하는 단어가 좋게 느껴지죠. 근데 어쨌든 당시 정치적인 이 흐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진보적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31%, 보수적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21%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조사 결과는 이제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월 소득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사람 중 자신이 보수라고 대답한 사람이 31.5%에 달한 반면,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에서는 15.1%. 즉 다시 말해서 살기가 좀 더 나은 사람 중에는 학력이 높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축적된 물려받은 재산이 높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좌파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하려고 몇 가지 신문을 좀 뽑아봤습니다. 조선일보 최근입니다. 이낙연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다움 훼손되면 안 된다. 민주당 다움은 뭐죠? 민주라고 하는 단어. 홍범도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대한민국은 어느 지형이든 간에 일본하고 뭔가 사온 듯한 스탠스만 갖고 있었다면 무조건 독립유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못 돌아온 애국지사가 아직도 많다. 애국,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요. 중앙일보, 얼마 전에 송기숙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펜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다. 민주, 여기 아까도 이낙연 씨의 말에서도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민주. 경향신문, 문익환 목사와 방북 함께한 제1통일운동가, 끝내 한국당을 못 밟고 50년 망명객 삶을 마감했다. 정경모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한겨레. 1960년대 반전운동의 기지 미네소타에서 평화학 초석을 다졌다. 평화에 미치다. 박한식. 평화라고 하는 단어. 평화통일운동 헌신 이행우 선생. 광복 평화상 첫 수상. 광복, 평화, 이런 단어들.
뭐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노동자상이라고 하는 그거 가짜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동상인데요. 그거 철거하면 안 된다. 그거 철거하는 건 친일이다. 예. 용어 혼란이 만들어낸,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납북된 사람들 또는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도 해외로 나가가지고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 그 다음에 가난에 못 이겨서 딸을 중국의 아저씨들에게 300만 원에게 10대의 딸을 팔아먹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갔던 공녀, 중국으로 끌려갔던 노예들, 환향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군. 뇌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는 거죠. 뭐 이건 제가 따로 빼놨는 건데, 지자체 70억 대북 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 지원,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다. 공모 생략 지자체 대북 사업 혈세 구멍, 전국적으로 여러 루트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민주, 독립, 애국. 애국은 지금 중공에서 홍콩을 장악하면서도 애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일, 평화. 어떤 방식의 평화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 조국 씨도요, 이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퍼주기를 해서 북한의 개방을 도와야 해요. 돈을 줘서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사야지요. 지금 주는 돈은 이후의 통일 비용을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예.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삥 뜯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빵 셔틀 하면서 살아가 보자. 평화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는 반대하면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습니다.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나만 자꾸 말리는 거죠. 네가 참아라라고 하면서 계속 뒤로 열중시어 시키고 두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면서 북한 핵무기는 가만 놔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적 행위를 하는 거죠. 민주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분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민주를 당신들은 민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물론 저는 속으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임백은 동국대학교 전 교수님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예, 그전부터 계속 경북신문에 내왔던 기고문을 제가 나름대로요 꼼꼼하게 봐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봉건 왕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봉건 왕조임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사회주의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은요, 공산주의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나 공산주의자야.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문재인 씨는 자신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던 민간인에게 소송을 걸고 막 했습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남한 좌익들은 오히려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복지라는 말로 들어가고요, 환경, 생태라는 말로 들어갑니다. 절대로 그 용어 쓰지 않습니다. 한반도 통틀어서, 남북 통틀어서 공산주의라는 말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그냥 민주주의, 이런 말을 써왔고, 복지국가 뭐 이런 말을 써왔지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나는 좌파 정치인이야. 좌파 정치에서도
뭐 장점을 추려내 가지고 뭐 논리가 궤변이든 말든 간에요. 꺼내 놓으면서 그렇게 논쟁을 해도 됩니다. 왜 공산주의 적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서,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이잖아요. 튀는 거 필요 없다. 평밀해. 콩을 푹 퍼가지고 말이죠. 위에 수북이 쌓이면 싹 밀어버리는 평밀해. 평평한 게 좋다. 솟아오르는 거는 가지치기를 다 한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자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표 많이 주는 밑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거. 고교 평준화를 해가지고 수월성을 없애버리고 똑같이 공부 못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포장을 하고 표 계산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진보주의자입니다. 나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 섣버리면 뭉뚱그리면서 다 넘어가잖아요. 나는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겁니다. 그냥 나 좌파야. 말하세요. 우리 집안에 작은아버지 한 분은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럽니다. 나 사회주의자다. 나 사회주의자다. 예. 부르주아 노조 계급에 있던 분이거든요. 나 사회주의자다. 오히려 하도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우리 작은아버지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 저거다. 뭐 어떻노? 그런다고 무슨 누가 처단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임백은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같은 나라, 같은 체제에 살지만 같은 국가관을 갖고 있지 않고 용어 자체가 아예 외국 사람처럼 통하지 않게 돼 있는 이 칼럼 소개하면서 좌우 판별법 이라고 할까요? 감별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